네, 안녕하세요. 비트무세입니다. 오늘 가져온 영상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들 때 볼 영상이라고 가져왔는데요. 부제는 꽃 중에 꽃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아재 개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원래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 문장 하나는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자주 써먹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요? 몇 주 된 것 같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몇 주 전에 신고가를 12만 3천 달러인가? 그쯤까지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뜬 기준으로 11만 4천 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 변화는 신경도 안 쓰는 편이거든요. 저한테는 체감되지 않는 변화폭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11만 2천 달러도 못 찍던 때가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종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멘탈에 그렇게 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만 비트코인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가격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무세 이놈 자식 너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샀는데 영상 2개나 찍어 올리더니 1비트코인에 500억이라면서 왜 2억도 못 가고 있냐, 이거 500억 가겠냐, 이런 말씀들 하실 거라고 걱정이 돼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왜 빨리빨리 안 오르냐, 이게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자조적인 표현으로 내가 사기만 하면 다 떨어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슈카월드라는 요 채널 굉장히 좋아하고 이 슈카라는 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분의 짤 중에 정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에 대응해야 하나? 네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신 장면이 포착이 되었고 약간 사람 놀리는 것처럼 짤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어떻고 하락 채널, 상방 채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어차피 500억 간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박아두고 이게 언젠가, 저는 한 2040년쯤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언젠가 500억 간다. 500억이 가면은 더 올라서 1000억도 간다. 1조도 간다. 이런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종교 수준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에 대응을 한답시고 내가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산다든지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현명하지 않은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런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갖고 트레이딩하는 거는 사실상 전응화를 인증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응화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현명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한히 가치가 오를 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믿는가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가격 하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비트코인 500억 찍는다라는 걸 진지하게 믿는다라고 그랬죠. 그거를 박아놓고 생각을 하면요, 가격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는 내가 더 싸게 매수해서 올라갈 때 돈을 더 많이 벌 기회네 라는 식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매수 찬스다라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표현 했을 거예요. 어차피 500억 갈 건데 1억에 사나 1억 2천에 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표현 한 적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격 폭에는 사실 아무 감흥이 없고요. 그냥 떨어지나 보네 이런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그림에서처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5% 만약에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가진 돈이 있다면 최대한 털어다가 더 매수를 할 기회 정도로만 생각이 되죠. 왜요? 어차피 요렇게 500억 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가격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하락장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너무 많이 물려서 모든 걸 포기해서 편안한 사람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부제를 다시 한번 꺼내왔습니다. 꽃 중에 꽃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요 말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FNL에서 지금 유명해지신 지혜은 님도 이제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꽃을 많이 피우면 많이 피울수록 저는 본인이 행복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별명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맘대로 갖다 해석하는 거고요. 합리화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에 도움이 되냐면요, 잘 생각해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가 올라라 한다고 그게 내 맘대로 오르나요? 혹은 반대로 나 좀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전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떨어질 거면 떨어지고 오를 거면 오를 거고, 단기적인 거는 저의 분석이나 저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분석을 하려고 들다가 틀리면은 그거에 멘탈이 더 많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락장을 버틸 때는요, 여러분 분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게 가격이 왜 떨어지나요? 이거 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어차피 오를 건데 지금 그냥 잠깐 일시적인 조정인가 보다, 혹은 매수 찬스 주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본인의 멘탈에도 편하고 장기 보유, 호드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호드라는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꽃 중에 꽃은 자기 합리화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진짜 저의 멘탈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없다라고도 농담처럼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차트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지금 오르니 떨어지니 이런 거 보일 시간에 그냥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냥 500억 갈 거니까 그거 그냥 믿고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합리화 해보시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합리화라는 게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화를 하는 게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제일 훌륭한 역량을 보여준 분이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만나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표현으로 현실 왜곡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는 본인의 상상은 왠지 언젠가 현실로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잘 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현실을 왜곡할 정도로 설득을 잘한다, 이런 의미로 현실 왜곡장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잡스가 그냥 막연한 상상을 하면은 안 먹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가스라이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도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팟이라든지 혹은 그냥 전화기라든지 거기에다가 사파리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합쳐서 만든 게 아이폰이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과 본인이 가진 능력에 근거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까지 바꿔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요, 합리화를 하실 때 그냥 500억 갈 거야를 무조건 그냥 믿으시는 것보다는 현재 사실을 조금 둘러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그게 왜 비트코인 500억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인지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해보시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요. 그거는 저는 결국에 무조건 현실이 된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실을 많이 알수록 믿음이 강력해진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런 명언을 하나 가져왔는데,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기원전에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짤을 가져왔는데, 이거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부터 명언과 사람 이름, 직업, 출생 연도 이 모든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핵심 논리는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야 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수요가 몰린다, 국가 단위와 기업 단위에서 수요가 몰린다, 이것도 팩트이긴 한데요. 그보다 더 큰 팩트는 인플레이션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화폐, 원화나 달러를 쓰는 이런 세계인 이상 화폐 가치 하락은 영원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믿음이 아니라 팩트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짐을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왜 비트코인이 희소하다라는 거를 남들도 인정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비트코인을 더 오랫동안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도가 결정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1년에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식으로 저와 다른 팩트를 가지고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모을 만한 동기가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이미 들고 있어도 그냥 팔아버려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얘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폐 가치의 하락, 원화가 얼마나 쓰레기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금이라든지 다른 자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고요. 그것부터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그 뒤에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최근 한 3년 정도, 2023년쯤부터는 거의
우상향하듯이 차트가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샀어도 사실 지금 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모으는 분들에게는 저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오르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안목을 너무 과신하는 오만에 빠지기 정말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짤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단타 조지고 올게 라고 해놓고 본인이 항상 조져진다라고 하는 이 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단타를 잘할 거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죠? 내 돈 놓고 테스트를 수도 없이 해봐도 대부분 잃는 게 정상인데, 내가 단타 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는 거의 다 요경입니다. 내가 처음 주식 단타랍시고 해봤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 이게 흔히 초심자의 행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박에서도 강원랜드 갔는데 천 몇 판의 돈을 따면은 재앙이다. 이런 얘기랑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인 트레이딩으로 가는 첫 걸음이 보통은 첫 투자 후에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힘들다라고 하셔도 저는 하락장 한 번은 겪어보시는 게 비트코인을 더 오랫동안 굳건히 붙잡는 힘이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전부 다 겪어보게 되면은 이 의미를 조금은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1비트코인은 그저 1비트코인으로 가만히 있을 뿐이고 외부에서 움직이는 가격은 사실상 노이즈일 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해외 레딧에서 올라온 짤이라고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은 안정적이라며 라고 얘기하는데 요다가 얘기하는 거는 1비트코인은 그냥 1비트코인일 뿐이라서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런 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길들여진 세대라서 가격을 법정화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게 뭐 원화로 얼마인지 알게 뭡니까? 이미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됐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몇 개를 내가 들고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원화로 바꿨을 때 얼마지 라는 거는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아직도 차트 종종 들여다보고 내가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으니까 얼마 들고 있네, 원화로 얼마네, 이거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리화로 계속 새기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원화 가치는 어차피 하락할 거니까 그거 기준으로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합리화로 계속 머리에 새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뷰에서 미래의 화폐를 모아두는 저축의 개념으로 하루빨리 넘어오셔야 가격에 대해서도 신경을 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통 대부분은 아직 돈을 벌기 위한, 원화를 벌기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왜 빨리 가격이 안 오르지? 라는 거에 따른 고통이 따르고 조급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일 미래의 화폐를 미리 모아둔다라는, 저축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꾸준한 DCA, 즉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게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하고 그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 둘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왜 아무도 안 따라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비트코인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로서 모으시건 혹은 저축으로 모으시던 간에 조급함을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방법은 결국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1순위 화폐이자 자산인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지식이 쌓이면 그게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실 거고요. 거기다가 틈틈이 매수를 하다 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도 평균 단가도 낮춰지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할 때 큰 폭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걸 기대하는 측면에서라도 비트코인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하락과 횡보로 힘들 때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얘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가격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 한 번씩 다시 봐주시면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좀 다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